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재학생들, 대학교 이제 이미 진학한 이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과연 원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꿀팁, 뭐 내지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질문자가 되고 여기 이제 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두 번째 이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은 뭐 이제 뭐 어느 누구나 특별하지만 또 이제 특별한 친구 하나를 모셨는데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해보면. 저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19학번으로 입학한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죠? 서울대 그 의대라고. 여기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보시겠지만 여기 이 뭐 진리는 나의 빛인가 뭔가 하는 여기 이제 로고에다가 여기 앞에 이렇게 휘장에는 이제 그 MED 뭐 잘 아시겠지만 메디컬 스쿨에 이제 그 로고가 달려 있는데 그 뭐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설정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입고 왔어요. 날도 추운데 여러분들 대학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잠만큼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따뜻하지. 게다가 뭐 고민 없지. 뭘 망설여. 게다가 서울대 의대 과잠인데. 자, 여기 우리 이제 지윤이가 이제 서울대 의대 이렇게 진학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3 때 이제 이런저런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일단 뭐 영어서부터 얘기를 해주면 저번에 이제 1주차 이제 영상으로도 이래저래 소개를 했지만 영어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본인에게는 어떤 존재였어요? 뭐 이를테면 뭐 아주 부담이 된다, 힘들었다,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내신 뭐 이런 때 이제 포커스를 맞춘 이런 과목이었다는 등 뭐 그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저한테 영어는 약간 여기 영어 수업이어서 말한 거 아니지만 약간 힐링이었어요. 뭔가 다른 과목은 부담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절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줬는데 또 쌤 수업이 이게 재밌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뭐 반응이 없군요. 뭔가 약간 다른 쌤들은 되게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이 수업 들을 때 약간 아빠 만나러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어 조교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신을 EB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EBS 공부 그 교재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때 공부를 하니까 생각보다 부담도 적고 그리고 재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한다니까 우리 이제 지윤이가 이래저래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준비한 것과 무관하게 제 질문은 그냥 즉흥이에요. 지금 아마 준비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질문과 답변일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감상 이게 이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느끼는 감상하고 되게 비슷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 뭐 라떼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런 느낌이었는데라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아마 고3들도 이제 본인이 느낄 만한 부분들이라서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자꾸 이제 그 인터뷰어로서의 이제 이런 본분을 잊고선 자꾸 설명이 들어가는데 영어는 부담 없게 그냥 수능도 내신도 1등급 맞는다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딱 좋은 과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기대한 답이 그런 거였는데 마침 이렇게 기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네. 혹시 영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했던 파트는 뭐 어법이든지 독해든지 아니면 유형이라 그러면 특정 유형이 그러면 뭐였을까요? 저는 약간 지금도 검토할 때 제일 걸리는 유형이 순서 유형이 되게 약했는데 그걸 약간 극복하게 된 게 저는 원래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서 약간 순서를 끼워 맞춘 느낌이었는데 쌤이 딱 수업할 때 그거부터 해주셨잖아요. 뭐 A, B, C 중에서 뭐 첫 번째 올 수 있는 걸 먼저 골라라. 이거 하면서 그래도 되게 많이 고쳐졌던 것 같아요. 많이 막. 그 첫 번째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연대 치대 다니던 우리 예원이도 그렇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최상위권 친구들이 순서 문제를 어렵게 해요. 어렵게 느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을 벗어나서 막상 내신이다 그러면 내신에서 또 이게 골치 아파요. 숱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스크램블 시켜놓고서 이제 막 물어보면 이래저래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 문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 들으면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 공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는 주로 이제 어떤 패턴으로 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계획하에 공부를 했어요? 뭔가 1학기 때까지 내신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쌤도 설명을 수특이 나오면 수특 연계로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1학기 때 완전 EBS에 엄청 집중된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 연계되면은 최소한 틀리지 말자.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연계가 돼도 틀린 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최소한 수능에서 만들지 말자를 위주로 했고 이제 2학기 때는 모의고사 위주로 시간을 다 풀고 뭐 되게 안정적이게 시험 운영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올해는 이제 그 EBS 교재가 간접 연계로 나오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윤이 TV 되게 유용한 게 아마 내신은 EBS 교재를 계속 진행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부담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공부해야 될 교재가 결정됐다는 게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연에 이 같은 범위 내에서 같은 이제 애들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내신은 이제 상대평가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한 문제를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게 이제 나의 레벨과 그 다음에 등수를 이제 결정짓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거 여기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되게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 맞췄다 그래가지고 뭐 1학기 때는 내신, 그다음에 2학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해가지고 영어 준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영어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제 혼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어 이외에 이제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인에게 상대적으로 약점, 뭐 이제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니까 뭐 약점이랄 게 뭐 있었겠습니까만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이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약점이란 게 있잖아요. 왜? 상대적으로 이 과목이 힘들었다. 뭐였을까요? 저는 이건 되게 확실한 게 저는 수학이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6월 9 이게 30번이 진짜 마의 숫자인 게 6월 9월 모의고사 30번까지 풀겠는데 수능 30번이 맨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계가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저는 약간 고2 때 그래도 한 92점 만들어 놓고 와서 이랬을 텐데 뭐 아닌 친구들은 이 벽을 92점에서도 느끼고 96점에서도 느끼고 매 단계 느낄 텐데 이게 너무 그 한 단계가 크게 느껴지고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은 크잖아요 수학 밑점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들었죠. 그 지난번 인터뷰랑 어떻게 지금 그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첫 번째 이제 인터뷰했던 친구도 이제 이렇게 수학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근데 사실 이과 쪽 친구들 비롯해가지고 문과 쪽 친구들도 배점이 기본적으로 4점이니까, 뭐 이게 이제 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무게감이라는 게 다른 과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남는 이런 공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제 앞에 우리 예원이랑 이제 그 인터뷰할 때도 똑같이 이제 저거 물어봤었는데 뭐 이건 어차피 뭐 개인 방송이니까 수학은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2개를 다녔다가 나중에 정리했는데 네네. 이창무 쌤 다니고 네네. 이제 깁생을 왜냐하면 제가 깊은 네. 생각을 사실 고1 때부터 내신 준비를 다녔었는데 이게
거기 1레벨에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수능 엄청 넘어가 거기까지 하니까 나는 일단 수능을 잘 본 게 목표인데 오케이. 여기는 거기를 넘어선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집중하자 하고서 이제 수능 직전 한 3달은 이제 창모쌤 수업. 이거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번 인터뷰 영상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우리 예언이도 한승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박종민 선생님 듣다가 마지막에는 이창문 선생님, 이게 마지막 의지할 곳은 이창문 선생님인가? 그래서 이창문 선생님 수업 들었다는데 이창문 선생님 수업 들었고 이창문 선생님 수업을 듣건 뭐 이를테면 깊은 생각에서 이제 수업을 듣건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느꼈던 약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갔어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실수를 그래도 꽤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꾸 경우에서 틀리고. 근데 이제 이창문 쌤 교재 중에서 뭔가 약간 이거 이창문 쌤 수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27번 빅킬러 안 틀리게 그거를 매주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위주로 일단 빅킬러는 다 맞추고 시간을 짧게 끊는 게 목표니까 뭐 한 6월 달까지에는 뭐 60분까지 풀어서 다 맞자. 뭐 좀 더 다가와서는 50분 안에 다 풀어서 맞고 뭐 맨 마지막에는 한 40분, 45분 이 사이에서 그 27문제는 최소한 다 맞는 연습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확실히 내가 이제 맞아야 되는 문제들을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로 가는 절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예. 예.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인터뷰 영상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먼저 지배를 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수업을 수업 전에 오프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끝나고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윤이가 아마 뭐 상담을 불렀을 때 이제 이동을 했던지 뭐 이래가지고 상담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지윤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조언을 상담 때 애들한테 하거든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21, 29, 30을 제외한 27개 문제를 70분 만에 푸는 애랑 50분 만에 푸는 애는 클래스가 다르다. 27문제를 똑같이 맞췄다고 해도 이게 맞춘 게 다 똑같이 맞춘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내가 실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새겨져 가지고 언제 어디서건 그렇게 그냥 쏟아 부을 듯이 이제 푸는 수학 문제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전에 조율도 없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진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 얘기 뭐 제가 이제 서로 상담을 안 한 건 아는데 이 얘기를 제가 상담 시간에 한다는 얘기도 이제 아마 지훈이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학은 아마 기본을 지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본기에 관련된 문제를 쉬우니까 기본이니까 그냥 팽개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해가지고 내 걸로 새기는 게 수학 정복의 첫 번째 발걸음일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도 혹시 좀 이렇게 유난히 좀 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참 이게 제가 그래서 킬러 연습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그냥 고2 때랑 공부가 너무 다른 게 고2 때는 그냥 문제를 외우고 약간 내신 볼 때는 외운 유형의 숫자만 입혀서 계산하고 내는 연습인데 이거는 문제 유형이 정말 몇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수학을 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자만한 친구들이 많은 게 무슨 수학을 암기하냐 이러는데 제가 생각보다 느낀 거는 이게 29번 뭐 30번을 못 푸는 이유가 어떤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함수를 도입해야지가 딱 생각이 안 나서 거기서 막 그냥 그 뒤로부터 못 푸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막 어디서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보고 뭐 예전에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하면서 그런 걸 좀 외워야 되는데 그냥 뭐 응용한 건지 뭐 이런 걸 굳이 외우라고 하냐 쌤들이 그런 거 말해도 안 듣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특히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수학도 암기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정말 격공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몸에다 새긴다 그래요. 적어도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모양은 다르죠.
그다음에 사실 얘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얘가 확실히 확보가 돼야지. 나중에 이제 얘에서 파생돼 나온 어떤 이제 뭐 고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건 꼭 명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뭐 스판테니어스 오버플로우 파워풀링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격정적인 느낌이 막 갑자기 솟구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문학의 세계고 그다음에 예술 세계지 수능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라는 게 이제 아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결국 이제 그래도 1년간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해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능은 극복한 것 같은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수학의 정이 많이 떨어져서 막상 대학 오고 나서는 이제 뭐 그 나중 얘기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수능을 정복했답니다. 뭐 그걸로 오케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정남이가 떨어졌다. 뭐 이거는 그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보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뭐 논외로 치십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국어랑 탐구 중에 그 국어는 어땠어요? 본인한테 국어는? 제가 그래도 국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봐도 국어가 1등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고3 내내 저를 먹여 살린 게 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그 밑거름에 이제 국어가 있었다. 지금 국어 취약한 친구들 지금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뭐 그냥 아까 그 인터뷰했던 예원이랑 똑같은데 국어 누구한테 수업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강민철 선생님이라고 지금 아마 군대 가셨을 텐데. 아니요, 이제 1월 달에 제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잘 가르치세요. 자, 이게 메모하십시오. 참고로서 그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인연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예원이는 이제 박광일 선생님이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강민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 조율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후하게 이제 뭐 실제 여기 선배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뭐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듣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친한 선배들 이제 갔을 때 아니 언니는 누구 들었어?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여기 그 우리 지윤이는 이제 그 강민철 선생님 수업이 강민철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어 하면은 되게 약간 느낌을 느껴라 이런 게 강한데 그 쌤이 정말 약간 분석을 되게 이과같이 엄청 칼같이 분석을 하는 게 뭔가 약간 저랑 잘 맞더라고요. 되게 국어가 느낌대로 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좀 더 약간 완전 조금 안정적으로 분석하고 풀고 이런 게 훨씬 칼같이 느껴지니까 저는 좋았던. 그 예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광일 선생님 통해 가지고 선지 분석을 이렇게 꼼꼼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류의 분석입니까? 아니면 로직 이게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까? 저는 선지 분석도 중요한데 전 지문 분석을 조금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엄청 영어도 매핑을 하는 것처럼 저는 국어가 그런 매핑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여기서 여기가 크게 대조되는 게 보이고 주제가 여기니까 그 위에 세팅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뭐 주제 푸는 방법이랑 뭐 세팅 정리하는 거랑 이런 게 다 보니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잘 분석하면은 나중에 여러 기출을 푸니까 그러면은 주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세팅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 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 안 냈으니까 여기서 문제 냈겠지 하면 막 다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을 이과식으로 공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탑다운으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 국어나 그 영어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 막상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이제 탑다운으로 연역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문만 내지는 문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민철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훈련들을 했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국어가 이제 이렇게 그 먹여 살리는 과목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국어 영역은 뭐예요? 저는 진짜 제가 고2 때까지만 해도 문학이랑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랑 비슷하다. 근데
확실히 고3 되니까 음. 왜 사람들이 비문학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정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 많이 푸니까 정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했는데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지문, 철학 지문, 도덕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그런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 형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문학이 오히려 타깃이었고 어려웠다. 오히려 문학은 생각보다 너무 깔끔히 떨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출제자였잖아요. 그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영어의 지문이 거의 왜 비문학 제재일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그 문학 제재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필자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걸 명명백백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란 게 없는 거예요. 객관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국어랑 영어를 거의 수학 접근하듯이 과학 접근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평균 점수가 이과가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과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이제 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 문과 애들한테 국어에 밀리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 무관하게 이과식으로 탑다운으로 연역으로 논리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인데 탐구는 선택을 뭘 했어요? 과목을? 저는 화원, 지하원. 화원, 지원. 그 이제 요새 만인을 다 아우른다는 지구과학을 이제 선택을 하셨군요. 화원은 누구한테 수업 들었어요? 저는 이윤희 선생님이라고. 네네네, 알죠. 네. 너무 저는 그 쌤 덕분에 화학을 조금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네. 뭐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첫 번째 그 영상에 나온 그 정우 선생님은 이제 저랑 대성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친분이고요. 이윤희 선생님도 대성인데 이윤희 선생님은 심지어 사무실이 제 위층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자주 안 오셔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윤희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에서 그러면 좀 어려웠던 부분 그 내지는 이제 극복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6월달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봤는데 화학만 조금 못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탐구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3 때 공부량으로 순전히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과학 탐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기 초반에는 너무 내신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20번 끝까지 갈 시간이 안 났는데 수능 때는 이제 익숙해지고 여기 과학도 그래야 되는 게 약간 수학이랑 비슷한데 과학도 암기를 많이 해야 시간이 줄더라고요. 이걸 뭐 한 1시간 주고서 20문제를 풀라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 잘 외우는 것 같은데 이게 30분 안에 20문제를 풀라니까 뭔가 이렇게 시험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릴 확률도 높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미리 약간 암기하는 과정으로 다 시간 줄이고 안 틀린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과 친구들 말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과는 사실 그렇게 큰 이렇게 데미지가 없는데 이 과탐은 그냥 이렇게 공부할 양이 수학만큼은 아니고 수학만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과 다르게 이 공부하면서 공백, 특히나 내신 때 공백이란 게 아주 현저하게 생겨가지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 겨울방학 때 막 열심히 듣다가 그다음에 이제 1학기 동안에 내내 빌빌빌 하다가 갑자기 다시 여름방학서부터 폭발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텀으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큰 잘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뭐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나올 때쯤에 이제 겨울방학 시즌일 텐데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야 놔야 돼요. 이게 마치 이렇게 겨울잠 자는 이렇게 동물들처럼 미리 에너지를 딱 비축해 놔야지. 아니 물론 그 1학기 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신에서 선택한 과목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과목하고 내신 과목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겨울잠 자는 이렇게 동물들처럼 미리미리 가을에 수확하는 이런 것처럼 미리미리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누구한테 수업 들었어요? 지구과학은 홍은영 선생님한테. 아, 네. 그 홍은영 선생님이 저를 대치동의 4대 훈남으로 알고 제가 홍은영 선생님이 저랑 그 모르는 분인데 저에게 그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게 왜냐면 이제 뭐 대성이고 뭐가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적이 없는데 한번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 홍은영 선생님의 이 소중한 이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홍은영 선생님 만나지 않겠다. 저를 분명히 수강생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아마 홍은영 선생님한테 이제 전달을 했나 보죠. 아니 뭐 이제 홍은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대치동에서 잘생긴 선생님이 누구냐 그랬는데 뭐 다 이름이 언급될 만한 뭐 최수준 선생님, 뭐 정홍 선생님 다 얘기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애가 장난으로 이민규 선생님이라고 얘기해놨더니만 홍은영 선생님이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이민규 선생님이 그렇게 잘생겼다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분의 꿈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다. 홍은영 선생님, 진짜 그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수강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지구학에서 홍은영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제 좋았던 점은 뭐예요? 약간 좋았던 게 뭐 약간 지구과학이 딴 과목들이랑 결이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외울 게 좀 많고 되게 지엽이라고 하면서 엄청 세세한 것까지 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정리를 되게 잘 주셨어요. 거의 막 마지막에도 그렇게 지엽 정리집 이런 거 주면 뭔가 막판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니까 괜히 뭐 점수는 비슷한데 약간 실력이 안 느는 느낌. 그렇죠. 약간 이게 이거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특정한 선생님을 여기 홍보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윤이가 저 말고 여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어떤 선생님 들었는지 잘 모르고요. 앞으로도 인터뷰할 때 누굴 들었는지를 미리 예단하고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선생님한테서 뭐가 좋았느냐라는 게 우리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에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팁이 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윤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뭐 그때 뭐 마음의 이제 이런 뭐 변화 뭐 내지는 이제 어떻게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소회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후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이제 뭐 학습 스케줄을 이렇게 짜라.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3 때 슬럼프 오는 친구들이 보통 조금 생각이 많아져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보면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3 때는 잠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지 보다는 왜 하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주어진 현실을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는 느낌.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니까 하지 하면서 계속 쭉 하고 그다음에 시험 자기 평소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어요. 저는 약간 오히려 반대로 약간 시험 체질이어서 아니긴 한데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친구들 보통 시험 부담감에 대한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내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뭐 수능은 다르겠지만 인생은 시험번호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6월 모의고사 때 제가 화학을 좀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진짜 내가 대학을 못 가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수능 때는 또 화학을 잘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 개 한 개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약간 무덤덤하게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약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선이 굵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쓸 수 없고 내가 신경을 쓴다는 게 또 신경이 쓰여서도 안 되고요. 사실 이제 그거는 무한으로 자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기의 이게 스텝 뭐 이게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진행하는데 모든 게 다 관찰되어지고 모든 게 나에게 이제 뭐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당면한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그 이를테면 일주일 플랜이라고 얘기하고 하루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이게 오늘이 뭐 내일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냈는데 소소한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쟁취해 나갔다. 이렇게 딱 하루 단위로 카운트하는 이런 공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네 얼마든지 내가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덜 힘들었던 게 친구들이랑 되게 잘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뭘 했냐면은 이제 2학기 되면 학교에서도 자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친구 4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 시작할 때 시간을 되게 시작해요. 뭐 몇 시간 공부하는지. 그래서 뭐 공부를 제일 덜 한 친구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기 이런 거 하면 되게 약간 일종의 인센티브군요. 네. 서로 발전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주변 친구들과 관계를 잃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고3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사실 같이 이렇게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동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건 전국에 있는 그 누군지 모르는 그 누군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추운 날인데 소중한 시간 내줘가지고 우리 이제 뭐 지훈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 서울대 의대 가고 싶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딱 보세요 그냥. 아이 이 딸이 뭐 누나가 됐건 언니가 됐건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나처럼 하면 됩니다. 내지는 언니처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움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